네, 안녕하세요. 저는 GDG 광주 운영진을 맡고 있는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GDG라는 그룹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이제 구글의 프로덕트나 API 등에 이제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어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새로운 뭔가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지원을 저희는 받고 있지만 구글의 소유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구글이 저희한테 뭐 이거 해 이런 디렉션을 주지도 않고요. 저희가 그 정해진 최소한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이벤트도 열고 개발자들도 이제 모시고 연사분들도 모셔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벤트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이제 구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건 이제 저희 GDG가 한국에만 있는 커뮤니티는 아니에요. 구글이 이제 당연히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GDG라는 이제 그룹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입해 계신 디벨로퍼들, 또 나라들이 다음과 같이 136개 나라에 900개가 넘는 그룹들이 그리고 80만 명에 넘는 개발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커뮤니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이제 17개의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별로 기본적으로는 있고 어떤 안드로이드, 웹테크, 뭐 클라우드, 고랭 같은 구글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들을 좀 포커스하는 이제 기술 챕터들도 있고요. 저 캠퍼스라고 해서 학생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또 현업 개발자들이랑은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지원하는 이제 캠퍼스 챕터도 있고 최근에 이제 DSC라고 해서 학교마다 어떤 커뮤니티 리더를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또 행사들에 이제 저희 GDG 리더들 그리고 GDE라고 하는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열리는 행사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GDG를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다면 이 저희 GDG 강주 저희 커뮤니티가 가지는 조금의 다른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강주나 전라도 지역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조금 더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구글의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접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은 없어요. 뭐 웹테크라든지 안드로이드, 뭐 크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또 강주 지역이 다른 이제 웹테크나 이런 기술보다는 이쪽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머신러닝이나 텐스플로우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자 커뮤니티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사실은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연사분들도 모셔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월간 GDG라는 컨셉을 잡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금 더 스터디 내지는 뭐 코드랩 이런 형태로 편하게 오셔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들도 열고자 하는데 그런 비정기적인 모임도 좀 주최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떤 교육에 가까운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이제 운영진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어 대신에 이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저희가 좀 기획을 엄청 타이트하게 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준비하는데 저희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사실 니즈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저번 이벤트에 왔던 분들이 이벤트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 반복되면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새로운 내용을 하면 기초가 없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맞추기보다는 어떤 좀 더 편안한 형태로 이걸 이제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기획하기 위해서 지금 월간 GDG라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Run to Share, Share to Run이라고 하는 어떤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뭐 피드백을 받거나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함께 성장하는 발표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다면 그런 목적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기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작년에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요.
정리하면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너무 어떤 스쿨 내지는 어떤 기획된 프로그램을 하니까 저희가 너무 지치고 사실 어떤 좀 저희를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폭넓고 좀 편안한 이벤트들을 대신 이제 엄청 주기적으로 매달 하자는 컨셉에서 월간 시리즈라는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윤종신 선생님의 월간 융통심에서 좀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온 컨셉이고요. 여기 계신 이제 이용희 박사님께서 이 기사를 이제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이제 멘트인데요. 일부 발췌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대중의 취향이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간역이다. 여기 계신 개발자들의 니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맞추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교육 자료를 원할까? 그럼 스쿨 시리즈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대신 자주 하면서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를 이제 겪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이제 2019년 마지막 이벤트로 12월에 네이버 클로바에 이제 강재욱 박사님 불러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원래 이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한번 하고 접을 수도 있다. 반응이 별로면. 근데 당시 피드백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연사분들 모셔서 올 한 해 이제 진행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서 그 홍보를 했지만 월간 GDG 1월호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세 분의 되게 저희 모시기 힘든 고급 이제 연사분들을 모셔서 케글에서부터 어떤 헬스케어까지 이제 전반적인 그리고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다른 이제 일들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이제 다음 날 같고요.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연사자분들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이제 인터뷰랑 그리고 이제 편안한 네트워킹 시간까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서로한테 불쾌감을 주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성별에 관한 문제, 인종에 관한 문제, 뭐 나이, 뭐 그리고 어떤 학벌, 직업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일체 이제 조금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들을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런투쉐어, 쉐어투런이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조금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지와 채널들이고요. 네, 준비한 이제 오프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냐고요? 샌드위치 내는 거. 네. 너무 경직돼 있으셔가지고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 오프라인 한번 보셨던 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완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래저래 본부의 진행 커뮤니티실에 기내요. 이완 선임연구원이고요. 오늘 이제 케글러 프롬 학부원인데 이런 주제를 할 거고 케글 이야기 후기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요. 네, 이거 제가 4년 전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4년의 학기 이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학원생이신 분 있나요? 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야식을 드시면 안 되시고요. 이제 피부 관리,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요. 그러시면 4년 안에 이렇게 역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요새 이제 다시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네요. 이제 30을 넘으니까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힘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이제 학부는 부산대에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학원과 계속 화학공학인데 그러다가 실험실은 분자 시뮬레이션 와서 어쩌다가 머신 뒷면을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머신러닝을 주로 하는 연구실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내리는 거. 자, 스킬은 저는 이제 화학공학을 왜 갔냐면 제가 수학을 좀 버거워해서 화학공학 가면 그나마 수학을 잘한다. 그래서 수학공학 갔는데 공업 수업에 털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제가 정말 못했어요. 제가 친형이 있는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저희 친형이 제 컴퓨터를 무조건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 항상 만지면 항상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켜놓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내려왔고 제가
뭐지?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 수업 들었거든요. 10분 나왔어요. 10분 죄송합니다. 너무 경직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경직되신 거 아니에요? 좀 웃으면서 좀 합시다. 아 참. 재밌어요. 네, 웃으면서 하시죠. 그래서 실한 매트에 8선 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케글코리아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안 하신 분. 케글코리아를 가입 안 하신 분. 지금 제가 가입하신 분 많네요. 그러면 그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이거 듣지 마시고 당장 헤드폰을 키셔서 페이스북에 케글코리아 치셔서 가입부터 하세요. 네. 제 강의보다 어차피 거기서 막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네, 케글코리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제 한 700명 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이전에는 제가 그 취직하기 이전에는 대학원생으로서 왜 케글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뭔가 케글을 해서 뭔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구직이 되었으니까 케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직을 하게 되었는가, 케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학위를 땄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완전 역변했죠. 얼굴도 역변했고 네, 4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머신러닝인 엔지니어입니다. 자, 머신러닝을 쓰는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을 들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 구글이죠. 네. GDG. 화이팅.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또 말을 맞췄나요 또? 네? 테슬라. 아, 테슬라. 점점 이제 옮겨내시죠. 또 있겠습니까? 노제력이 오고. 네. 역시 네, 커뮤니티 활동 많이 하시니까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구글, MS, 네이버, 카카오인데 사실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방금 말한 기업 외에도 되게 많잖아요. 자, 이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말고. 선생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곳. 아, 네,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진짜 있어요. 그 미국에 제가 올해 이제 약간 작년에 플라스틱 관련한 과제를 해야 됐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에 이미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있고요. 로봇이 알아서 착착 하면서 해요. 다 머신 비전으로 하는 거겠죠. 그럼 또 어디 있을까요? 네, 혹시? 배달은 아, 뱀이. 네, 뱀이도 좋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그 교육 쌀쌀토이. 아, 그렇죠. 자, 엄청 많고요. 저는 화공이니까 작년에 저도 당연히 구직을 했으니까 네. 물론 원자연구원에 열심히 적었지만 다른 데도 받긴 봤어요. 봤는데 화공이니까 SK에너지 봤죠. SK에너지에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최적화죠. 여러 가지 최적화랑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류를 하잖아요. 그 아주 큰 기름을, 그 많은 기름을 사우디 이런 데서 가져오고 이런 거를 다 하는데 그런 거 머신 딥러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H화학이 있었어요. H화학을 이제 제가 대전에 있었으니까 옆에 있었는데 왜 했을까요? 걔네들이 물질 만들어야 돼서. 요새 물질 개발할 때 머신 딥러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를 기반한 머신이었는데 요새는 머신러닝 AI를 기반한 머티리얼 디자인 이렇게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이 하고요.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들 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IT 기업 외에도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보시면 뭐 스킨캐서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알파고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안 보셨죠? 네. 네. 제가 화학공학이 있기 때문에 화학공학일 때 저 케글만 한 게 아니고요. 연구도 했었거든요. 다들 연구하고 케글만 한 줄 아셔서 오늘 제가 그 연구도 했는데 제 쪽 이제 화학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 같은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밴드갭을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진 원하는 특히 이제 뭐 밴드갭을 가진 뭔가 물질을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막 그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물질을 만드는 거. 특히 이제 다공성 물질을 다뤘는데 스펀지 갑자기 진지해지시네요. 네, 죄송해요. 그 다공성 물질이 뭐냐면 디펜스하는 기분인데 그 스펀지인데 우리 우리 길이의 단위가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가잖아요. 그 다음 뭐죠? 마이크로미터고 저는 이제 나노급이고요. 얘네들 옹스트롱급이에요. 10을 마이너스 9수 10승짜리
그러니까 스펀지가 10의 마이너스 90m 정도의 스펀지인 거죠. 네, 그런 걸 다루는데 얘네들을 새로운 걸 디자인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디자인을 할 때 뭘 쓰냐면 딥러닝 써요. 간이 여기도 쓰여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 구조가 제올라이트인데 제올라이트 어디 쓰냐면 화학 공장에 촉매에 쓰이거든요. 우리가 이 플라스틱 그 크루드 오일에서 뭔가 바꿀 때 그때 촉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올라이트인데 이 상용화된 제올라이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보다 상용화된 것보다 더 좋은 제올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쓰여요. 딥러닝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약 개발할 때 분자선 만들 때 프로테인 폴딩 이런 딥마인드를 했죠. 그 다음에 있고 플라스틱 제가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너미 디텍션 이상질 검지, 인트루전 디텍션 같은 거. 하여튼 그냥 단순히 IT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수많은 영역에서 오늘 이제 저희 케이블 코리아 그 글에 그 아시아나의 솔루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항공 쪽에서도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머신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하다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머신 딥러닝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네이버 카카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게 할 자리가 많아진 거죠. 희망차지 않나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꼭 머신 딥러닝 공부하고 꼭 카카오 가야 돼요? 네이버 가야 돼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디텍션 이거 뭘까요? 해보셨네요? 네, 스틸이고요. 작년에 케이블에서 했던 컴퍼티션인데 철판이 여러분들 철판이 이제 쫙 꼽히고 나오는데 여기에 철판에 뭐 디펙트가 생기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프로테인 혹시 생명 쪽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전산과 아니신 분 환영합니다. 전산과 아니신 분. 자 생명 쪽 하신 분 있나요? 네 반가워요. 전 생명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프로테인 하면 이제 얘네들 아시죠? 얘네들 그 과학 플로리선트 그 형광물질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생물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뉴클레이도 있고 그다음에 리보섬 있고 왜냐면 제가 생명화학과학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찍어서 보려면 얘네들 형광칠을 해줘야 돼요. 근데 특정 형광에 따라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찍은 건데 얘를 또 컴퓨터 비전으로 해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 찾는 거죠. 별별 짓을 다 해요. 얘 뉴클레이 디텍션 이건 뭘까요? 구름. 구름도 모양이 있대요. 구름은 얘네들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인데 구름인데 구름도 모양이 있어서 슈가, 소금이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었나? 하여튼 얘네들이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구름의 모양을 디텍션하는 게 되게 큰 이슈래요. 근데 얘네들 눈으로 보기 눈아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이런 세그멘테이션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별의별 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양한 방면에 가시면 되고 죄송해요. 밑에 건데 하여튼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결국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는 계속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뭔가 그거에 있어서 뭔가 의미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데이터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사실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타입, 그런 데이터 타입이나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험적이나 아니면 뭐 공학적이 나오는 데이터 타입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다르냐? 백그라운드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진짜 많이 개발이 된 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말하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는 것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머신 딥러닝 그런 테크닉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IT 기업, 뭐 이커머스 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까지 이런 기법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보시면 뭐 이미지, 시계열, 뭐 언어, 그래프 이 네 가지가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다 다루던 데이터예요. 화공과 연구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미지 그 플라스틱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는 그냥 간단하게 2D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뭔가 이제 추상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저희 레벨에서는 했었고 시계열 제가 가스 센서를 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있었고 그 다음에 워드 요새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과학 논문들 있잖아요. 논문들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끌고 모아요.
텍스트 마이닝하고, 그리고 작년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타낸 게 뭐냐면 사람들의 앱 쓸 때 초록을 다 끌고 모았어요. 다 끌고 모았는데 그것을 정말 기본적인 워드투백 몇 년도에 나왔죠? 2014년인가? 그 정도에 나온 그냥 그거 알고리즘 가지고 했는데 기존의 연구 트렌드를 맞췄어요. 그래서 네이처에 나왔는데 이제 MIT에 그럴 거였는데 뭐 이런 텍스트 처리까지 해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제 제가 했었는데 그래프 가지고 뭔가 다금수 물질 다루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꼭 네이버 카카오만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고,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케글, 왜 케글로 제가 학위를 따고 구직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거의 뭐 디펜스 자료네요. 사실 디펜스 자료에서 좀 끌고 왔어요. 원래 다 그 재탕에 이제 엑기스인데, 저는 이제 그 사교과정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스트림이었거든요. 다공소 물질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가스 센서를 다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석사 때부터 박사 2년차 때까지 그 컴퓨터 화학을 했어요. 컴퓨터로 화학을 풀어내는 건데,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FMA에서 뭐 뉴턴 역할을 푸는 걸 했어요. 그런 와중에 석사 2년차 때 박사 2년차 때 케글을 만났죠. 그래서 교내에 있는 그 케글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 스터디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알파고를 알게 되고 뭔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책을 한두 권 사서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에 데이터 분석 스터디가 교내에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대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솔직히 SK런 가지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리드 서치 이런 거 뭐야? 갑자기 막 사람들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시작했었죠. 예, 케글은 요새 뭐 웬만하면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이제 2010년도에 설립됐고 3월에 이수된 17년 이수된 케글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대회죠. 왜 대회를 했을까요? 왜 대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박사 2년차 때 왜 케글? 정확한 말씀. 이게 아시겠지만 대원생이 이제 그 인건비 받았을 때 뭐 많지 않잖아요. 저도 밤마다 뭐 치킨 시켜 먹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거짓말 치고요 상금 타려고 시작했어요. 상금을 정말 타보자 해서 2017년도 여름에 케글 스터디 처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스터디가 갑자기 강의를 듣는데요. 애들이 교수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장 뛰쳐나왔죠. 정말 뛰쳐나왔고, 그 상황에서 그때 포르트 컴퍼티션이 딱 생겨난 거예요. 8월 달에 생겨났는데 2달 공부한 제가 한번 상을 타보겠다. 예, 1등한테 그때 아마 1,000만 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보겠다 하고 거의 이제 2달, 3달 동안 시급을 접해하고 했어요. 정말 하루에 10시간 했어요. 그때 기억나실 분 아시겠지만 2017년도 10월에 추석이 어땠냐면 12일짜리 연휴였어요. 예, 다 꼈고 주말 다 꼈거든요. 추석 내내 안 나가고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0%가 지켰죠. 그게 제 처음으로 케이크를 열심히 한. 그 다음부터 여기 보시잖아요. 포르트. 고객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인가? 항공학과 왜 이런 거 풀고 있나?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그렇죠. 동기부여 목표인데요. 돈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거 참 혹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이게 사명보다 돈이 크더라고요. 이때는 정말 급했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 다음부터 저희 그냥 닥치는 대로 대회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냥 거르지 않았어요. 어떤 대회든 상금이 걸려도 무조건 했어요.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 이제 베이콘이라는 업체가 생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상금을 탔어요. 그때 처음으로 2019년도에 탔구나. 2019년도에 1월에 처음 상금을 탔어요. 1년 반이 걸렸죠. 1년 반이 걸렸지만 그때 거의 울었죠. 드디어 돈 벌었네. 여친은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뭐 사줄게 했는데 지금도 못 사주고 있지만 참 고마운 친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박사 3년차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박사 3년차에 들어왔는데 이제 박사 3년차 되면 이제 그걸 준비해, 졸업을 준비해야 되죠.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진짜 머신딩러닝 데이터 사이언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풀던 문제들을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 풀어보자 했죠. 그래서 기존에 가스 센서랑 그 다음에 포러스 머티리얼 다문성 물질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풀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케글 코리아의 글에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크레딧 카드 프로 디텍션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다라는 걸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스 센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잘 안 풀렸을 때 이거를 봤는데 재밌어 보여서 그냥 당일날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커널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상지우함들이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재밌네 하다가 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프로블럼에 이거 적용하면 어떨까 했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트랜스포를 잘 엮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상징후 감지를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이상징후 감지를 케글로 시작했고 케글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 물론 논문이나 불러보고 했지만 이상징후 감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도 정말 많이 알게 되실 거고 부딪히게 될 건데 인간의 삶은 정상보다 이 비정상이 낫죠. 근데 이 정상 중에 비정상 걸러내는 게 너무 힘들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정말 비정상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이 사람들이 찾아내야 돼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이 그런 프로블럼 되게 많거든요. 정상 중에서 비정상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거라는 게 이제 어너메이 디텍션인데 계속 실수하네. 이거를 이제 어너메이 디텍션 되게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딥러닝 기반한 어너메이 디텍션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리서치 프로블럼을 잡았고 뭐 논문을 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논문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뭘 할 것이냐였어요.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쯤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케글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케글이에요. 케글에 분자들의 특성을 예측하는 대회가 생겼어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무조건 해야 됐어요. 박사 4년차였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였고 분자래요. 케미스트리잖아요. 물론 케미스트보다는 잘 못하겠지만 케미스트리 그 정도 배웠으니까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고 이때 상이 뭐였냐면 이때 제 박사 4년차 할 때 중요한 건 돈도 있겠지만 논문이 중요하잖아요. 상이 논문이었어요. 주최 측이 논문을 쓰재요. 땡큐 죽어라 했죠. 네, 시급을 전폐하고 했죠. 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급을 전폐하고 하셔요. 물론 시급을 전폐하고 해도 시급을 전폐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변을 했지만 그만한 각오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됐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처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맨날 락행을 잘했다만 얘기했지.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정말 동기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언제 알았냐면 2018년도 후반에 알았는데 그때 그 카이스트의 동대학원에 류성옥 씨가 되게 잘하시는데 공부해야지 그거를 6개월 동안 밀어놨는데 이대 하자마자 바로 공부했어요. 네.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죽어라 했어요. 그게 돼요. 동기가 잘 된다면. 그래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배우고 다 했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오늘 되게 알짜배기 없이 쭉쭉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꼭 하셔야 돼요. 향후 논문을 쓰시려고 하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뭘 하셔야 돼요. 필수적이에요. 이거 딥마인드가 만든 논문이고요. 그래서 뭐 풀리 컨덕티드는 뭔가 바이오 그냥 약해요. 그냥 쭉쭉 연결시키는 얘기하고 컨볼루션은 CNN은 사실 그거잖아요. 이제 사진에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 로컬한 정보를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그러니까 로컬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필터를 가지고 곱하면서 피처를 뽑아내는 거. 이미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키텍처에. 그리고 리커런트, 타임스텝. 뭔가 시계열은 이어진 게 있을 것이다. 그럼 걔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리커런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 데이터 타입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있다. 노드하고 엣지가 있다. 얘를 어떻게 해서 연결시킬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노드 피처가 있고 엣지 피처가 있으면 노드와 엣지의 피처를 곱하면서 진행 가보자.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공부하시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아키텍처들이 다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때 배우기 시작했고, 근데 그걸로 문제를 못 풀 거 결국에는 요새 제일 핫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그때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문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구글의 버트잖아요. 그래서 버트의 인코더에 트랜스포머를 가져와서 써서 3등을 먹었죠. 그래서 수상 이때 3등 먹고 80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이제 5명이 팀 해가지고 엠빵하면 얼마야? 그러면 얼마 줬고 5 이런 거 160이잖아요. 지금 노트북 잡아. 이거야. 이거. 그램 좋아요. 네. 배터리가 안 꺼져요. 그거 샀고 그 다음에 정말 운이 좋게 이거 대 다음에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럼 제가 이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서치에 적용해야죠. 폴록스 다음 소프트에 바로 적용을 했죠. 왜냐? 코드가 이미 있으니까 그냥 넣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하고 연구를 좀 더 하고 취직이 됐죠. 그래서 취직했을 때 제 프로필이었어요. 그냥 제 캐리어 프로필이긴 한데 이걸 자랑했죠. 저는 대한민국 3등입니다. 전세계 0.1%입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약을 팔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이 사진은 변함이 없지만 저는 변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주 빠르게 저의 2년을 얘기 드렸지만 제가 2년을 하면서 대회를 거의 한 40개 정도 가리지 않았고, 여기서 가리지 않는다는 뭐냐면 데이터 타입을 안 가렸어요. 정형 데이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가린 게 텍스트였거든요. 텍스트는 사실 좀 뭐냐면 좀 노가다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했었고, 그래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태그를 2년 동안 가리지 않고 죽으라 하니까 정형 데이터 분석한 부분 다 알고 이미지도 다 알고 했던 거죠. 네, 이것까지.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에 있는 거는 다 건드려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재수없게 얘기했죠. 좀 약간 재수없긴 하지만 2년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저한테 공부문이 많이 오시거든요. 약간 제가 좀 요새서는 꼰대된 것 같은 게 그냥 그 시금을 전폐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꼰대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게 답인데요. 뭐 어쩔 거예요. 뭐 영재도 아니고 저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시금을 전폐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밤새면서 하시면 한 1, 2년 정도는 어떻게 열심히 버텨내시면 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년이고요. 근데 1년 정도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캐그를 열심히 하실 분, 특히 머신러닝 컨버티저 열심히 하실 분은 6개월만 시금을 전폐하고 치킨 먹으면서 하시면 익스퍼트는 할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 몇 명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시고요. 1년 하면 마스터 할 수 있어요. 1년. 근데 1년 동안 시금을 전폐하면서 치킨 먹을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여 중에서 꼭 나오시면 좋겠고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재수없죠. 그래서 일단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어찌 됐느냐, 제가 이제 머신러닝 쭉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AI는 되게 트랜스포머빌리티가 강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는 것 공통점 하나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방법론은 적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A라는 필드에 있는 방법론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조건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식할 때 이제 캐리를 지원했을 때 얘기를 했죠. 캐리 지원했을 때 제가 센싱을 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그 캐글에 있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배웠던 방법론이나 캐리에서 얻는 원자로 데이터 얻는 시계열이나 다를 바가 없다. 본래의 거는 다를 바 없다. 물론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피처를 만들지는 달라지겠지만 내 메소드 자체는 되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 그런 거 많이 강조를 했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캐리에서 해보고 싶은 꿈들인데 오니까 이제 뭔가 그 원자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징후 감지했기 때문에
원자로 이런 것과 이상지우, 강지우 합쳐서 좀 더 안전한 걸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짜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전 재료를 만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많이 배웠으니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뭔가 소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코드는 이미 다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커뮤니티를 계속 해왔고, 제가 캐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캐그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다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 제가 이렇게 왔지만 정말 많은 사람,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지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왔던 만큼 플로잉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이면 썩으니까. 그래서 원내에서도 좀 스터디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꿈은 저번 주에도 발표하면서 얘기했는데 사나이의 그런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어가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나이가 아니고 하여튼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들 그런 단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하면 되게 멋있고요. 그래서 저는 K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하고, 네, 드디어 옆에만 제 얼굴이 지금인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백그라운드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오신 게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 있고 쓰시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해지실 거잖아요. 얼굴 말고요. 그러니까 직군 자체가. 네? 그런 거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메인이 그러니까 저는 도메인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 추가됐잖아요. 그럼 되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제가 갑자기 금융을 가버려요. 잘 몰라요. 제가 주식을 투자해봤나요? 몰라요. 제가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나? 하여튼 갔어요. 저 화공이 아는 곳으로 갔어요. 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화공에 베이스가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그래도 얘기하는 걸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자들 전 나노나니까지 다뤄봤으니까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그분들이랑 저보다 더 강한, 도메인 더 강한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협업을 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머신러닝이 뭘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겠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설명할 수 있고 한계를 제시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하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데이터 명세 같은 것도 확실하게 달라는 거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도메인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AI 전문가들이랑 할 때 뭐가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링키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도메인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실제로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람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협업하는 사람과는 또 협업을 잘해야죠. 툴도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대화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같은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은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고집불통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만의 이제 의견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 나만의 생각 가지고 솔루션을 푸시면 안 되고요. 정말 플렉서블하게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20분이나 짧아서 나중에 또 얘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킥을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재밌는 발표 해주셔가지고 20분 해달라고 했는데 30분이 이제 지난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 자세한 질문들은 네트워킹 시간이나 이거 인터뷰 시간에 해주시고 한 3분만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찍으면 돼요. 네, 저 앞에 두 분 학생이신 것 같은데 맞죠? 마스터볼에서. 네, 저희 흰색 와이셔츠. 야, 이런 소는 또 처음인데. 없으면 제가 찍으면 돼요. 찍으면 나와요. 안 나오면 이제 옆 사람한테 넘기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 간단한 질문인데 네. 많은 데이터를 다뤄보신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3D 데이터 쪽도 다뤄보신 적이 있나요? 3D요? 안 다뤄봤어요. 이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거죠? 포인트 클라우드는 저도 관심이 있는데 네.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모델은 짜본 적은 있는데 이걸 좀 깊게는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케글에 많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참여했던 데가 RSNA 대회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우리가 시트를 찍으면 쭉 내려가면 근데 사실 단면은 이미지지만 쭉 이으면 3D잖아요. 몸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2D 이미지로 풀었거든요. 근데 상위 거는 3D로 그러니까 쭉 이어진 이미지 한 번에 합쳐서 환자의 이제 그 진단을 했거든요. 그게 1등 상위 거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면서 재밌겠다. 다음에 해보면 좋겠다 했었고 좀 더 재밌는 거는 이제 3D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 어떤 걸 했냐면 이미지를 연결시켰어요. CT로 쭉 간다는 이것도 시계열 같은 시퀀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D로 푸신 사람도 있었는데 쭉쭉 이어가면서 이제 LSDM에 착착착착 넣은 거죠. 그게 또 상위 솔루션 재밌죠. 그런 것도 있어요. 캡을 하세요. 네, 회사가 라이다 센서랑 3D 라이다 센서를 네. 개발한 회사인데 네. 주로 다루는 게 3D 데이터라서 그런 부분도 케이크를 해서 많이 컴피티션이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랑 같이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리포트 대회 참여했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바이두도 대회를 하고 있고요. 자율적인 도메인도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캡이 짱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네. 무한님이 지금까지 뭐 40개가 넘는 대회를 참가하셨고 또 굉장히 많은 케이크 대회들을 보셨잖아요. 네. 2017년 동안 한 3년 정도 보셨으면은 네. 어떻게 보면 연구 트렌드나 최근에 이렇게 간 이슈 같은 것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핫한 분야, 케이크에서 많이 등장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역시 질문이 좋으신데요. 이게 제 분자대회 전에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분자대회 이후로 사람들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우리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트랜스포머 보면 자연에서 자라니까 자연에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대회들을 보면 그냥 다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2주 전에 끝난 게 NFL 대회가 있었는데 NFL 대회가 이제 공격과 이거 있잖아요. 미식축구 공격과 오펜스가 있으면 부상이 날 것인지 그거였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드라 생각하고 푸신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그 논문 나온 것부터 보면 축구 대표팀의 사람을 노드로 생각하고 그래프 뉴럴 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의 두 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걸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게 새로운 아키텍처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새롭게 잘 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광학습 대회가 생겨났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광학습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못했냐면 광학습을 풀기 위해서 시뮬레이터 만들어야 되고 되게 손쉬운 프레임워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대회가 생겨났다는 건 아마 조만간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